자기가 돌봄을 받지 못했을 때의 부정적인 경험, 즉 불신이라고 하는 것도 적절하게 경험을 해야 이 아이는 어른이 되었을 때 사람을 전적으로만 믿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할 만한 사람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적응적인 사람이 된다라고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을 보게 될 텐데요. 이 이론은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이라고도 하고요. 다른 말로 전생의 발달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즉, 생애 초기에만 인간의 발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고 죽을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발달 이론입니다. 신체적인 것보다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것, 상호 관계 속에서 영향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인간의 발달 과정을 심리사회적 발달, 상호적인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단계 8개로 봤고요. 각 단계에서의 경험이 사회에서 능동적이고 기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태도와 기술을 습득하도록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각 단계의 결정적 시기에 성공적인 해결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봤는데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8단계를 공부하는데 그 8단계의 명칭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 명칭은 바로 이 에릭슨이 봤을 때 그 연령대에서 인간이 해결해야 하는 과업이고 그것을 성공적으로 이수했을 때 그 사람의 인성의 한 부분이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또 주요하게 주장하고 있는 게 바로 뭐냐? 그 특정한 단계에서 긍정적인 면, 즉 다 성취만 한다고 해서 좋은 거는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성공만 하는 사람은 나중에 그 성공이 감사하고 좋은 것인지를 모르는 것처럼 사람이 실패도 해봐야 그 성공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이해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죠. 그거하고 똑같이 그 단계에서 긍정적인 성취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실패도 맛봐야 인간이 적응적으로 살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에릭슨입니다. 자, 그럼 그 8개의 단계 볼게요. 자, 이 8개의 단계에서 성공해야 할 과제가 과업이 발달 과업이라고 하죠. 이 발달 과업이 앞에 붙어 있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할 때 맞게 되는 심리적 위기가 뒤에 붙어 있습니다. 자, 기본적 신뢰감 대 불신감. 어려서 자기가 무엇인가를 스스로 하지 못할 때 어른이 다 해줘야 되죠. 일관성 있게 아이가 기저귀가 척척해, 괴로워, 배가 고파, 날 편안하게 안아줘, 졸려, 이런 아기의 욕구를 양육자가 일관성 있게 돌봐주느냐에 따라서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육자가 자기 기분 나쁘면 야, 어떻게 맨날 안아주냐? 모른 척해요. 이런 걸 비일관성이라고 하죠. 자기가 의존하고 있는 대상이 자기를 돌봐주지 않고 있어요. 그럼 어때요? 믿을 수가 없죠. 신뢰감이 형성되지 않고 불신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기본적인 신뢰감을 형성하지 못했을 때 맞게 되는 아기의 심리적인 위기죠. 이후에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인간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유지되는 거죠. 인간과의 관계에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인간을 믿지 않아요. 이게 바로 1단계의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제가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긍정적인 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면도 같이 경험을 해야 적응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 시기의 아기는 기본적 신뢰감과 불신감이라고 하는 단계에 있지만 항상 일관적으로 달래주는 것만 아니라 자기가 돌봄을 받지 못했을 때의 부정적인 경험, 즉 불신이라고 하는 것도 적절하게 경험을 해야 이 아이는 어른이 되었을 때 사람을 전적으로만 믿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할 만한 사람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적응적인 사람이 된다라고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번째 단계, 자율성 대 수치감 혹은 회의감인데요. 자, 핵심적인 갈등은 배변 훈련과 관련되어 있어요. 학문을 통해서 자기가 배변을 하는 거에 대한 통제력을 갖게 되는 시기입니다. 자기 주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내 거야, 내가 할 거야. 아기가 기저귀를 갈아주려고 하면 싫어하죠. 자기가 한다고 해요. 뭘 해주려고 하면 내 거야, 나야, 싫어 라고 하는 표현을 하기 시작하죠. 왜요? 통제력을 갖게 되었으니까요. 경험했으니까요.
그래서 자기 주장이 적절히 받아들여지고 자신에 대한 효능감이 생기면서 이것이 바로 자율성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스스로 행동하는 과정 중에 아이가 완성된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해요? 당연히 실수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부모가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모욕적으로 야단을 치고 응가 실수를 한 거를 막 소리를 지르고 야단을 치고 이렇게 되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수치감과 회의감을 갖게 됩니다. 아, 내가 뭘 못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부끄러움, 수치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을 적절히 경험을 해서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후에 이것은 자신의 능력의 효능감,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효능감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후 성인이 되었을 때 자신의 능력과 모습에 대해서 자율성이 형성되느냐, 아니면 자기가 하는 거는 뭐든지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생각되느냐,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느냐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주도성 대 죄책감입니다. 이 시기가 남근기잖아요.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선 기분이 좋네 라고 하면서 스스로 만지고 기분 좋아하고 자, 이런 것을 느끼는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내가 스스로 내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발달 과업의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자기가 무엇인가를 했을 때 잘하는데? 잘했어. 혹은 실수를 하더라도 괜찮아. 한 번 더 해볼래? 라고 하는 격려를 받으면 아이는 주도성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자신이 무엇인가를 했을 때 주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거나 혹은 주도한 내용에 대해서 부모가 그것에 대해서 꾸지람을 하거나 못하게 하거나 지지와 격려를 받지 못했을 때 이 아이는 부정적인 감정으로 사람들이 날 싫어해, 내가 뭘 하면 사람들이 거들떠도 안 봐, 내가 참 부끄러워 라고 하는 죄의식이 형성이 되는 거죠. 이후에 성인이 되었을 때 이 아이가 갖게 되는 특성 중에 하나인 사회성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기가 주도적으로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은 어때요? 내 환경에 아우르고 그 환경 속에 들어가서 잘 섞여서 적응하고자 하죠. 이걸 우리가 사회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주도성은 사회성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후에 성인이 되었을 때의 사회생활에도 큰 영향을 주죠.